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 몇 페이지요? 168페이지. 자, 설명을 먼저 드리고 분묘기지권은 민법과 관계 있죠. 민법에서 용익물권 할 때, 지상권 배우실 때,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 할 때 분묘기지권이 나와요. 민법에서 시험 물으면 분묘기지권에 관한 2001년도 전 판례 내용을 물어요. 근데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소장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실장이 현장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분묘에 관한 현행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 줄이면 장사법 내용이 시험에 더 잘 나와요. 민법은 판례 위주로 시험에 나온다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온다면 장사법 내용이 5개 지문 중에서 3개 이상 나오고 판례가 한두 개 나오고 그렇게 섞여서 나와요. 자, 보세요. 자,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다. 그러면 지상권 개념 정의가 되면 되겠네요. 지상권이라 하면 그냥 제가 할까요? 네. 지상권이라 하면 타인, 토지, 위에 그 말이죠. 개념은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니까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은 건물, 수목의 집단, 기타 공작물을 설치했죠. 한자가 뭐 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하는 물건이면 분묘기지권이 지상권이 유사하다 하면 타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했겠죠. 설치한 기존 분묘를 뭐 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지상권이 유사한 물건인 것이 분묘기지권. 여기에 분묘기지권의 개념 요소예요. 누구 땅이라고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자기 땅 위에 분묘된 것은 소유권이지 분묘기지권 없어요. 설치한 분묘를, 기존에 설치한 분묘를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뭐다? 물건이다. 여기에 분묘기지권. 그러면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분묘를 설치해서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분묘를 소유한다. 조상묘를 잘 모시겠다. 그러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땅. 법 공부하실 때는 토지 건물이라고 해요. 이래 그리면 집 이렇게 하지 말고 건물. 토지 소유자, 여기서 갑이면 소유자의 승낙을 얻으면 분묘기지권 취득한다. 부모님 묘를 좀 모시겠습니다. 모시게. 오케이. 분묘기지권 취득해요.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무단으로 두게 되면 권리 주면 안 되죠. 그런데 민법 책에 나와 있는 분묘기지권은 민법에 있는 권리다. 민법에 있어요. 분묘기지권이 판례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죠. 그러면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법 시행 전 판례 내용을 민법책에서 배우신다고? 그런데 종래 판례, 그 말은 2001년도 전 장사법 시행되기 전 판례에서는 승낙 없이 설치해도 몇 년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남의 땅을 점유했다. 속으시면 안 돼. 20년 나오면 시효취득, 점유, 시효취득 요건 갖췄죠? 소유사가 있다. 토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소유사가 있다 없다? 개념 요소가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을 전제로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0년간 평온 공인하게 점유했다. 이거 보시면 또 민법으로 가면 소유권 취득한다면 안 된다고. 이 점유는 소유사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이 있다. 기지권만. 소유사로 추정되지 않는다. 자주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필요한 것이 이제 현장에서 분묘를 보통 두는 것이 임야죠. 임야 매매 계약한다고 갑이
자기 소유 임야상에 조상묘를 모시고 있다고. 임야를 을에게 팔아요. 그 임야 매매 계약을 할 때 매수인이 현장에 나가보든지 안 나가보든지 관계없이 임야 매매 계약서 쓰겠죠. 쓸 때 매매 목적물 3 몇 번지상의 분묘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장하기로 한다라고 이전 특약했으면 이전해야죠. 기지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임야 매매 계약하는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매 계약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전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없이 임야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임야 매수인이 지금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임야를 전체 내가 다 쓰고 싶다. 그런데 임야 매매 계약하는데 이전 특약 없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판례에서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냥 모시게 임야 소유권 넘어왔죠? 갑 소유 분묘가 남아있죠? 이때 기지권 줍니다. 그 나중에 임야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누구한테 조언할 필요는 있다. 매수인에게. 매도인은 가만히 있겠죠? 이전 특약을 하자고 하면 이전해야 되니까 그 매수인은 조언할 필요가 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전하기로 한다. 이전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하기로 한다라고 적을 줄 아셔야 돼. 그러면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승낙 얻어 설치한 경우 승낙 얻지 않아도 판례에서 인정되는 시효 취득하든지 임야 매매 계약할 때 이전 특약 없든지 요 세 가지 경우에만 기지권이 성립돼요. 그러면 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승낙 얻어 설치한 시효 취득한 이전 특약 없이 이미 설치한 기존 분묘만 뭐 할 목적이다. 기존 분묘만 소유할 목적이니까 분묘가 설치되었죠. 매장된 유골이 있죠. 다른 분묘를 막 둔다. 제가 죽어서 묻혔다. 승낙 얻어서 설치했죠.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개인묘지는 장사법에 따르면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해야 돼. 와이프가 죽겠죠. 여기 마음대로 둔다. 따로 승낙 받아야 됩니다. 받아 추가 설치했죠. 다시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 각각 승낙 받아야 되고 각각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 최근 시험 문제. 다른 분묘는 들을 수가 없다. 임의로. 소유할 목적이다. 분묘를 소유한단 말은 조상묘를 잘 모시겠단 말이다. 잘 모시려면 남의 땅에 지금 설치한 거 아니야? 남의 땅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밟을 수 있겠는가? 분묘 기지권인 권리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여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남의 땅을 언제까지 쓸 수 있겠는가? 존속 기간. 남의 땅을 쓰는 지상권의 유산이니까 지료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따져봐야 돼. 판례에서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분묘가 설치되죠. 이걸 봉분이라 하죠. 봉분. 봉분에 매장된 유골이 있죠. 봉분이 터 잡고 있는 땅, 이걸 터 기자를 써서 기지라고 해요. 기지. 그럼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기지까지만 미칠 것인가? 기지까지만 미친다 하면 분묘를 설치한 자체가 끝 아니야? 성묘도 할 수가 없다. 아버지 저 왔다 갑니다 하고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에서 기지뿐만 아니고 수호학에서 사성 이렇게 만들죠. 비석도 설치하죠. 음식 놓을 자리에 대리석 깔죠. 상석, 밥상할 때 상석. 절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판례는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기지뿐만 아니라 수호 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 빈 땅까지 공지까지 미친다. 그러면 기지권은 공지까지 미친다라고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데 공지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는 정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판례에서 공지까지 미치는데 공지의 예를 들어서 요 수호 의미로서 독처를 만들려고 사성이라 해요. 사성이 조성되어 있으면 사성 부분까지는 반드시 권리가 미쳐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미친다면 누가 미쳐요? 토지 소유자 미치겠죠? 이렇게 쳐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판례에서 공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그 말은 땅 사용, 토지 사용 범위에 대해서 기지권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확인 소송 들어올 수 있겠죠? 들어오면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겠다는 말이지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친다라고 판례에서 인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부당하게 토지 소유권을 크게 침해하니까 미치지 않는다라고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겠단 말이지. 사승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공지까지 미친다. 여기 마음대로 둔다. 다른 법에 두면 안 돼요. 승낙받아 설치한다. 이게. 존속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존속기간은 이게 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이다. 민법책에 있는 지상권 배우시면 지상권은 최장 제한은 없지만 최단기 존속기간이 있다. 분묘는 건축물입니까? 수목입단이요? 기타 공작물이죠.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 민법상 최단기 존속 보장은 몇 년? 5년이죠. 존속기간이. 그럼 분묘 기지권이 지상권이 유사한 물건이다 라고 해서 분묘 기지권이 타인 토지에서 최단기 존속되는 기간이 5년이다. 분묘 기지권이 민법의 지상권이 유사한 물건이다 라고 해서 민법의 규정을 따와서 기타 공작물인 분묘 기지권의 최단 존속보장 존속기간이 5년이다. 민법상 지상권 존속기간이 적용될 것인가? 토지 소유자 찾아갔죠? 부모님 몇 년 모시겠습니다. 모시게. 몇 년 모실 건가? 2년 모시고 선산으로 이장에 가겠습니다. 약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은 맞지만 존속기간은 민법상 지상권 존속기간이 적용될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약정한 바가 있으면 약정한 바대로 존속한다. 20년만 모시겠다. 오케이. 20년 약정할 수 있대. 약정한 바가 없으면 모시게 해놓고 몇 년 모실 건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조상을 모실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판례도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죠. 매장된 유골 있죠. 수호 봉자세 되고 있다.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존속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지료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법에서 임대차 비우시고 지상권 비우시죠.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차임 지급 약정이 꼭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이요. 차임 지급 약정이 없으면 무상은 사용대차라죠.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지료 지급 약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짜로 서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성립에 있어서 지료 지급은 성립의 요소가 아니다. 반드시 유상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료 지급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아버지 며칠 좀 모시겠다. 모시게 얼마 줄 건가? 약정할 수 있나 없나요? 1년에 농사 짓고 쌀 5건만에 드리겠다. 약정할 수 있죠? 그런데 모시게 해놓고 얼마 줄 건가 라고 약정이 없네. 그냥 모시게 무상 지료로 본다. 그래서 판례에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었다. 그 분묘는 아직까지 존속한다. 판례에서 인정했던 시효 취득 인정했던 분묘는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시효 취득했다 그러면 승낙 받았나요? 공짜로 쓰고 있다.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무상으로 본다. 물건이다. 물건이다. 물건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 없나요? 제3자 관계는 대항력이죠. 대항하려면 제3자가 여기 임야상에 기지권자가 있네라고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하려면 제3자가 권리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가 돼 있어야만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한다. 그래서 민법에서 186조는 뭐 한다? 등기. 그죠?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을 매개로 해서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을 매개로 해서 공시가 되고 대항력 주고. 그럼 여기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등기 능력이 없다면 공시 기능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봉분. 봉분이 있고 매장된 유골이 있어야 기지권 인정돼요. 그런데 평장이다. 암장은 공시 기능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부모님 돌아가시려면 쓰려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놨죠. 가묘. 미리 예자 예장 가묘. 매장된 유골이 있어요 없어요? 분묘로 볼 수가 없다. 여기에 기지권에 관한 기본 판례요. 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우리 시험에 더 잘 나와요. 그러면 종래 판례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사법하고 다른 것은 크게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판례에서는 승낙 없이 설치해도 20년간 점유했다면 권리를 주었다. 장사법에 오면 2001년도 1월 13일 이후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승낙 없이 2001년도 1월 이후입니다.
에는 장사법에 따르면 승낙 없이 설치했다. 2001년도 이후에 100년 지나도 권리 주장하지 못합니다. 판례와 다른 것이 승낙 없이 나오면 종래 판례에 따르면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 나면 권리 인정합니다. 장사법에 따르면 나오면 승낙 없이 나오면 권리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종래 판례가 중요합니까? 현행법이 중요해요. 현행법을 놓고 푸십니다. 분묘 나오면 꼭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 판례 내용을 물을 수도 있는데 기본은 법을 놓고 푸셔야 돼. 그러면 이런저런 말이 없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 나와요.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 설치한 경우 뒤에 답은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판례에 따르면 시효치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말이 없으면 법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법에서는 승낙을 얻어서 설치한 것만 권리 주장해서 보호된다. 여긴 장사법 내용이고, 두 번째는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바대로 존속하지만 약정이 없으면 수호 봉제사 재산 못 수지고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존속하죠. 장사법에 오면 승낙 얻어 설치한 것만 보호되죠. 승낙 얻어 설치한 분묘는 장사법에 따르면 설치 기간의 제한을 둬요. 이것도 최근에 바뀌었는데 원칙은 15년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한 다음에 연장 신청을 법이 바뀌기 전에는 15년씩 3번 연장을 해요. 최장 몇 년? 60년인데 요즘 조상묘를 잘 돌본다? 안 보니까 한 번에 30년으로 한다. 30년 모시고 설치기간 끝났죠? 4개월 이내, 몇 개월 이내?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넣으면 30년 1회 하나요? 30년 연장해요. 종전하고 최장 기간은 똑같다? 똑같은데 30년 1회 30년 끝이지. 15년씩 3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설치 기간 제한을 다 받아서 60년 다 모셨다고 더 이상 추가 연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시설물 비석 다 철거하고 시설 안에 유골은 다 화장해서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설치 기간이 끝난 날부터 얼마 이내인가? 1년 이내에 비석이나 또는 상습 같은 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매장된 유골은 화장해서 딴 데 봉안해서 모셔야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판례에서 인정되었던 시효치도가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판례에서는 약정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쭉 존속한다 했는데 어쨌든 장사법에서는 설치 기간 제한을 두어서 30년 1회 30년 해서 끝나면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철거하고 화장해서 봉헌합니다. 장사법은 최근에 또 개정됐어요. 장사법은 묘지하고 자연장지를 구분하셔야 돼. 이거는 사람을 묻어서 장사 지내는 거죠. 분묘를 두겠다, 묘지를 두겠다 말은. 분묘는 분묘를 두는 지역이 묘지요. 자연장은 사람의 유골 골분 있죠. 그걸 화단 밑에 묻어서 장사 지내는 것. 나무 밑에 묻으면 수목장 이렇게. 오늘 비도 오고 분위기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딱 좋은데 불도 좀 끄고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오늘 수업 첫 시간인데 장사법부터 들으시면 이거는 중개사 공부가 아니고 장례업 공부다. 이거는 완전히. 자, 묘지는 4가지로 개인 묘지,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 이렇게 4개로 나눴어요. 자연장지는 개인하고 가족을 같이 취급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쪼갰더라. 이것도 종중 법인 이렇게. 일단 면적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면적의 시험 제일 잘 나오는 게 개인 묘지입니다. 개인 묘지는 제가 죽었죠. 배우자가 죽겠죠. 배우자를 같은 구역에 묻는 것을 개인 묘지라고 해요. 가족 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 있죠. 민법상 친족관계. 이 개념 정의를 용어 정의를 물으니까 민법상 할아버지 할머니 쭉 묻겠죠. 종중은 단위가 더 크다. 법인은 공업묘지 있죠. 개인 묘지는 30을 초과할 수 없어요. 30까지만. 판례가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묘 점유 면적, 예를 들면 개인 묘지 점유 면적은 30은 기지 자체 면적을 가리키는 것인가 공지 포함한 면적인가.
장사 등에 관한 법에 정하고 있는 분묘 점유 면적. 예를 들면 개인 묘지 점유 면적은 공지 포함한 지역까지 30일 것인가, 기지 면적만 가리키겠는가. 찍어보시라고. 장사법에 정하고 있는 면적은 기지 면적만 가리키는 것이다. 법에 정한 면적은 기지 면적만 가리키는 것이지 공지 포함한 면적은 아니에요. 나눌 줄 아셔야 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묘 점유 면적은 공지 포함은 안 되고 기지만. 그러면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묘 기지권인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기지만 미칩니까? 공지까지?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기지뿐만 아니고 공지까지 미치는 것이 권리 전체에 미치는 범위죠. 장사법에 정하고 있는 면적 어디 면적만? 기지만. 그러면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장사법에 정하고 있는 면적 범위 내로 한정된다? 권리가 미치는 범위 하면 공지까지 포함되니까 기지 자체만 말하는 법에 정하고 있는 점유 면적까지만 권리가 미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한 면적 더하기 어디까지? 공지. 장사법에 정하는 면적은 기지만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공지까지.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가족면적은 나중에 보시면 100 이하, 1000, 10만 이상이 나와요. 요거 면적은 잘 안 나오는데 좀 이따 보시면 여기 바뀌었다고. 100 미만인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30, 100, 2000, 5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면적 요거 나중에 9월달 이후에 보시고 시험 나는 요 정도. 개인하고 가족은 보셔야 돼. 절차가 개인 묘지는 개인 묘지만 설치한 사후에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 신고. 사후 신고. 가족 묘지부터 해서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도 개인 묘지 있죠. 개인 자연장지 있죠. 이건 개인이니까 똑같아요. 사후 신고. 여기에 바뀌었어요. 가족하고 종중은 자연장지는 가족은 개정되기 전에는 개인하고 가족을 합쳐서 사후 신고했는데 가족 자연장지하고 종중 묶어가지고 사전인데 허가가 아니고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근에 시험 나왔던 겁니다. 또 바뀌었으니까 또 나오겠죠. 박혜정법은 요것만 법인 자연장지만 사전. 법인은 다 뭐다? 사전 허가. 개인은 다 뭐? 사후 신고. 그럼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가족 묘지는 사전 허가고 가족 자연장지는 사전인데 뭐? 신고. 아시겠죠? 다른 거 요 두 가지는 꼭 구분하시라고. 아직 시험은 안 왔지만 묘지는 오유무리가 있다. 토지. 묘지는 사람을 그냥 묻는 거 아니야. 매장시키는 거 아니야. 묘지는 막 둔다. 주거지역에 둘 수 있겠나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상이 시끄러워서 되겠냐고. 안 돼. 하천구역. 청개구리입니다. 그럼 나중에 묘지를 둘 수 없는 지역에서 몇 개는 알고 가셔야 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천구역. 사방지는 압니까? 사방지라고 들어보셨다? 모래 흙먼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이 사방지요. 사방지. 사방사업이라고 들어보셨다? 사방사업은 모래 흙먼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옹벽 설치한다고. 사방사업이. 흙먼지 날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나무 심어야 되겠네. 여기 사방사업이야. 사방지에 묘지 둘 수 있겠나요? 사방사업을 해서 흙먼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또 묘지 둘 수 있다 보면 나무도 걷어내야 될 거 아니야. 사방지 내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다. 그런 걸 몇 개 보시면 돼. 책 한번 보시죠. 몇 페이지라고요? 160? 자, 1절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 1번 분묘기지권 개념 요소가 누구 땅? 타인 동그라미. 설치한 뭐를? 기존 동그라미. 분묘를 뭐 하기 위하여? 소유 동그라미. 물건이다. 거기에 기지권 개념 요소입니다. 타인 토지에 분묘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설치한 분묘
줄이면 기존 분묘를 뭐 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묘지 부분에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지상권의 유사한 뭐다? 물건, 타인 설치한 그 분묘, 기존, 소유, 물건. 되세요?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셋째 줄 판례는 있나요? 판례는 총유물인 총유, 공유, 화뷰, 총유는 민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총유물의 대표적인 게 종중재산, 문중재산, 교회재산 그런 게 총유물이에요. 총유물. 자 보세요. 총유물에 대해서 종중임야가 있다. 종중재산은 총유물입니다. 종중임야에 대해서 종중원이 있다. 종중원 개개인에게 지분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공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합유. 갑 소유 부동산을 을하고 병하고 5억씩 투자해서 공동 매수하죠. 공동 매수하는 게 대표적으로 공유입니다. 공유. 목적이 뭐예요? 한 개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이 투자해서 공동 소유한다. 그죠? 그러면 투자한 비율이 있나요? 없나요? 투자 비율만큼 소유 지분을 줘야지. 거기 소유 비율인 지분을 준다고. 지분 등기한다. 7억, 3억 투자할 수 있잖아요. 10분의 7, 10분의 3. 등기하면 그대로 지분 인정되죠? 지분이 투자한 비율이 다른데 지분 등기가 없으면 균등하고서 본다. 2분의 1씩.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공유 관계에서 가지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처분한다는 말은 내가 공동 매수할 때 내가 투자한 내 돈 내가 쓰겠다 그 말입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남의 눈치를 본다? 자기 지분 처분할 때는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공유물 처분은 임의로 할 수 있다 없다? 공유물 안에는 남의 지분도 있다 없다? 있으니까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공유예요. 합유는 갑을 병정 네 사람이 투자해요. 조합 계약을 해. 공동 사업하려고. 이게 합유예요. 투자 비율이 있어요, 없어요? 1억 투자했다고. 조합 계약 체결하고. 이게 합유예요. 투자 비율이 있어요, 없어요? 지분 준다고. 이 공유관계 지분은 공동사업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공동 소유한 자체가 목적이야. 공유 등기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투자한 자체가 목적이에요. 공동사업 하려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결합되어 있는 것이 합유예요. 그래서 민법 척도로 변하면 공유관계에서 지분은 합의관계 지분보다 자유롭다. 처분이 자유롭잖아요. 지 마음대로 처분하고. 여기는 지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면 공동사업관계가 조합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는 지분은 주지만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지분 처분할 때부터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당연히 합유물 처분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는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대로 쪼개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공유물 분할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지. 지분 처분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합유물 분할 청구가 있다? 없어요. 공동사업관계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분할 청구가 안 된다. 우리 시험에 나눈 거기 때문에 설명되는 거예요. 총유관계는 총유물은 종중재산이 총유물이야. 시골 가면 동네 재산이 있어. 동네 임야를 한 개 가지고 있죠. 그 독리재산도 총유물이에요. 동네 구성 개개인에게 지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종중으로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 동네 이름은 가지고 있을 뿐이지 구성원에게 여기는 지분이 없어요. 그 지분이 있다 없다 할 때 공유합의는 지분이 있다.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공유. 지분 처분 자유가 없다. 여기는 지분 처분한다는 말을 아예 쓸 수가 없죠. 총유자인 갑이 종중 임하는 사용 수익할 수는 농사 지어도 돼. 사용 수익에도 관계없다고. 총유물인 종중재산은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종중규약이 있나요 없나요? 규약이 있겠죠.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규약대로 처분해야 되고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
종중재산 처분할 때는 규약에 정한 바대로 처분해야 되고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종중총회에서 결의서 가져와야 돼. 근데 나중에 종중재산이 요즘에는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하니까 종중 총무하고 대표하고 짜가지고 팔러 와요. 부동산에. 이거 한번 박살납니다. 종중 재산은 지 마음대로 종중 대표자라 해도 지 마음대로 처분한다. 종중 총무하고 부동산에 시가 20억짜리 토지를 팔러 왔다고. 그럼 부동산에서 반갑죠. 20억 0.9% 1인당 1,800만원 양타 3,600만원 됐다. 수수료 3,600이다. 이제 20억짜리 볼 때는 법정 수수료면 잘 안 받아요. 인증작업 한다고. 크면 우리 통장에 20억만 꽂아주고 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럼 23억에 팔았다. 팔았죠. 3억 챙겼죠. 이거 확인도 안 했다고. 네? 그 다음 종중원이 알게 됐다. 소송 넣는다고. 무효 확인 소송 걸어요. 종중에 정한 바대로 처분 안 했습니다. 결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했다. 그러면 종중임야를 개업공에서 중개해서 매수인이 있겠죠. 매수인이 선이다. 절차 거치지 않음을 몰랐다. 선이어도 계약은 무효요. 누구 때문에 무효요? 누구 때문에 무효요? 개업 소장이 잘못한 거지. 절차를 거친 확인하고 중개해야지. 무효요. 누구 때문에? 개업공인사. 개업공인사의 고의 과실로 계약이 무효 취소해졌죠. 보수받을 수 있어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받았다면 반환해야 되고 배상 청구 들어오겠죠. 박살납니다. 종중재산. 교회도 팔아 나온다. 개척 교회에 있는데 신도가 모이면 교회 건물 자체를 팔아요. 똑같아요. 정관이나 교약 가져오라 해야 되고 결의서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왔다. 무효요. 박살나는 거예요. 동네 이장님이 팔러 왔다고 동네 임야를 박살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종중임야인 총유물을 총유자인 종중원이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데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종중임야인 갑이 을에 대해서 종중임야인데 분묘 설치해라 승낙했다고. 누가? 종중원이 총유자 한 사람이 사용 수익 할 수 있는데 지금 타인에게 분묘 설치를 승낙했다고. 타인에게 분묘 설치를 승낙하면 그 타인에게 뭘 주겠다고? 분묘 기지권을 주겠다 그 말 아니야? 기지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를 한다. 물권은 처분 행위 아니야? 그럼 종중원인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분묘 설치를 승낙한 것은 분묘 기지권을 주는 물권 행위를 했다. 처분 행위를 했죠.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 판례요. 셋째 줄 판례는 총유물인 종중임야에 대한 분묘 설치행위의 성질 및 여기에 설치행위에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비법인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대표로 뭐?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법인은 사람이잖아요. 권리 능력이 있다. 비법인은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말 비법인 사단. 종중이요. 종중원이 총유자 한 사람으로서 총유물인 임야를 사용 수익할 수는 있지만 임야에 대한 분묘 설치 행위는 단순한 사용 수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관습에 의한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취득하게 한다. 물권 동그라미 이퀄 처분행위. 그죠? 물권 행위를 했다.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뭐가 있어야 한다?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발생 토지 소유자 뭐 승낙 얻어 나오면 기지권 취득하죠. 2번 승낙 없이 나오면 원칙은 권리 주면 안 되지만 기지권에 대한 종래 판례는 몇 년간? 20년간 점유 나오면 속으시면 안 돼. 소유사로 추정한다. 분묘 승낙 없이 20년 나오면 소유사 하면 안 돼요. 타인 소유 토지를 전제로 점유하기 때문에 밑에.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는 토지 소유와 승낙 없이 장사법 미철 승낙 없이 나오면 권리 주장한다 못한다? 법에서는 권리 주장할 수 없다. 3번 임야 매매 계약을 할 때 어떤 특약 없이 분묘 이전 특약 없이 임야 토지만 처분한 경우에도 기지권 줍니다. 3번이 지금 중개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1번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 기지 자체만 미친다. 기지 더하기 어디까지? 공지까지 미친다.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 말하는 분묘 점유 면적, 장사법 점유 면적, 개인 묘지 얼마? 30원. 공지 포함한 면적이다. 기지 면적을 가리킨다. 공지 X입니다.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 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번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반드시 미친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너 말은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분묘가 공시 기능하고 있죠. 평장이나 암장이다. 공시가 없네. 그러면 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4번 기지권은 이미 설치한 기존 분묘만 소유할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 설치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괄호 4번 밑에 치료지급은 지상권 성립할 때 치료지급은 요소가 아니므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다. 치료지급할 필요가 없다. 존속기간은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이 적용된다. 5년간이라 하면 안 되죠.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다. 는 말은 넷째 줄 민법 281조에 따라 5년간이라 보아야 할 것은 아니고 첫째 줄 뒤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를 것이 있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 사정이 없다.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 기지권자가 분묘 수호 봉사 제사 모신다. 봉제사, 봉사를 계속하며 분묘가 존속되고 있으면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분묘 기지권은 존속한다. 5년간이라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2번도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분묘가 봉분이 깨졌다고 멸실되었다. 관리가 안 되면 뭐 한 몇 년만에 가면 봉분이 없죠. 일단 공시가 깨졌다. 분묘가 멸실되면 무조건 소멸하면 안 돼요. 뒤에가 중요하다고. 유골이 존재한다. 유골 존재 밑줄 원상복구가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묘설 칠 때 봉분이 깨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봉분 중심 있죠. 여기에 나무가 한 건 있죠. 나무 여기에 띠를 딱 매놨죠. 봉분 없어지면 요 중심 잡아서 이렇게 봉분 설치하라고. 멸실되었다.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기지권 존속합니다. 거기까지가 분묘 기지권에 관한 내용이고 옆에 장사법 있다. 그 위에 1, 2, 3, 4번은 개념 정의예요. 시험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쉬운 것. 개인묘지는 분묘, 일기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 제가 죽었다. 매장됐죠? 누구하고? 배우자, 관계했던 자를 같은 구역에 묻는 것을 개인묘지래요.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종중문중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을 같은 구역에 묻는 것. 법인은 불특정 다수 공원묘지라 생각하시면 돼. 1번 2번 읽어두시고 분묘 점유 면적은 공설,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개인묘지가 있나요 없나요 거기? 개인묘지는 빠졌죠? 개인묘지는 얼마라고요? 30거치요.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를 여러 개를 둔다. 여기 일기 단위 면적을 정하는 것은 개인묘지는 일기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30끝. 개인묘지 빼고 공설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에 일기 및 시설물 있죠. 비석이나 상석 다 쳐가지고 일기 면적은 얼마? 10. 합장은 15. 잘 나옵니다. 합장은 얼마? 15. 개인묘지는 얼마요? 30.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 사설묘지 설치 기준 있죠. 개인묘지는 얼마? 30. 가족묘지는 100 이하. 종중문중은 1000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이상. 자, 가족묘지는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 100. 종중은 1000. 법인은 10만 이상이죠. 전체 100, 1000, 10만 이상인데 요 단위 일기 면적이 얼마? 10. 합쳐가지고 가족은? 합쳐서 100. 일기 10, 합장 15, 합쳐가지고 종중은 1000. 일기 10, 합장 15 합쳐서 법인묘지는 10만 이상 그 말이에요. 개인묘지는 그냥 일기라는 단위가 없고 그냥 30 끝.
가족부터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아내, 일기, 10, 합장 15, 전체 가족 얼마? 100, 종중 1000, 법인 10만 이상. 밑에 박스 있죠? 밑에 거 별표 있나요? 그거 바뀐 거예요. 개인 묘지, 가족 묘지는 도로나 철도의 선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에 사람이 자고, 도로나 철도의 선로, 촌에서 큰 사람들은 뭐 술 먹고 옛날에 저희 시골 가면 철도에서 군대 안 가려고 손이를 탁 잡아놓고 있어요. 후배인데 군대 안 가려고 발목 술 엄청나게 먹고 발목을 딱 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는 평생 후회하고 있대. 제 밑에 투의 후배인데 군대 안 갔어. 그 철도 위에 한번 잡았어요, 그래. 사람이 없다. 좀 가까워도 되겠다. 몇 미터? 200m.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다. 학교, 사람이 많다. 좀 떨어져야 되겠다. 얼마? 300. 왜 바뀌었는가? 밑에 종중 법인 묘지는 300, 500으로 그대로 있고, 개인하고 가족은 사람이 없다? 200. 사람이 많다? 300. 바뀐 거예요. 개인하고 가족 밑줄 하시고 200, 300을 꼭 체크하시라고. 개인하고 가족은 밑에 있는 종중하고 법인을 꼭 구분하시라고. 묘지 설치 신고, 개인 묘지, 개인 동그라미, 사후 신고돼 있죠? 며칠? 30일. 묘지인데 개인 묘지 빼고 2번 가족, 종중, 문중, 법인은 뭐? 사전 허가니까 둘째 줄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허가 받아야 한다. 하려는 자 사전에 허가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시장 등은 묘지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 동그라미에 따라 설립된 민법은 영리법인이다. 비영리. 상법에서 회사 기준을 두고 있는 상법은 다 영리법인. 민법 나오면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그 말은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 설치 관리 허가할 수 있다. 시장 등이 법인 묘지 설치 관리 허가 내줄 때 누구한테만 주라고? 민법상 재단법인. 달리 표현하면 비영리 재단법인에 줘라. 3번에 법료 설치 기간은 원칙 몇 년? 30년. 연장 신청 넣죠? 2번에 연장 신청 및 연장해서 둘째 줄 몇 개월 이내에 4개월 이내에 시장 등에게 제출하면 다섯 번째 줄 1회에 하나여 몇 년? 30년. 그러면 괄호 4번에 설치 기간이 끝났다. 끝난 날부터 얼마? 1년 이내에 철거하고 화장 봉헌합니다. 5번 체크하시고. 바뀐 내용입니다. 사설 자연장지 개인하고 가족 같이 돼 있죠? 100 미만 돼 있죠? 100 미만이 전체 돼 있는데 밑에 셋째 줄에 개인 자연장지는 얼마? 30. 가족은 얼마? 100. 전체로 법에서는 100 미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개인은 얼마? 30. 가족은 100 미만. 그 다음에 2번에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얼마? 2,000 이하. 법인 자연장지는 5만. 그래서 바뀐 내용이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1번은 개인은 묘지든지 자연장지든지 설치 후 조성을 마친 후 며칠? 30일. 신고 맞죠? 2번 가족 밑줄. 가족이 바뀌었다고. 2번 가족. 가족도 개정되기 전에는 개인 자연장지처럼 사후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제 뭐하고 같다? 종중 문중 자연장지처럼 사전 뭐 신고. 법인은 다 뭐다? 개인은 다 뭐다? 사후 신고인데 법인은 다 사전 허가인데 묘지는 가족 묘지, 종중 묘지는 사전 허가. 가족 자연장지,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 그걸 꼭 구분하시라고. 옆에 거기 괄호 6번에 묘지 둘 수 없는 지역 있죠? 5번에 4번에 접도구역 밑줄, 5번에 하천구역. 접도구역은 아십니까? 시골 가면
도로 확장이 예정돼 있는 거 아니야? 도로가 있대. 신장로가. 조상이 시끄러워서 안 돼. 거기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노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 노란 세멘트 해가지고 까만 이렇게 해가지고 접도 구역 돼 있어요. 도로 확장이 예정돼 있는 지역이요. 여기 묘지도요. 조상이 시끄러워서 되겠냐고 차 다니는데 하천구역 안 되는 거요. 군사시설 보고요. 9번 있죠. 사방지 8번 있죠. 그 정도는 체크해 두시라고. 사방지 방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7번 타인 토지 등에 뭐 없이 승낙 없이 밑줄. 1번에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고자 밑줄하시고 갑 적어봐요. 갑을 병할 때 갑. 토지 소유자 갑 또는 묘지 설치자, 연고자 갑은 기억. 토지 소유자 이름 뭐라고요? 갑의 승낙 없이 밑줄. 설치한 분묘. 미연의 묘지 설치 연고자 갑의 승낙 없이.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고자 승낙 없이 나오면 권리 주장해야 못해요. 그럼 내 땅에서 채워야 되겠네. 그래서 둘째죠. 승낙 없이 당의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미연 둘째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받아 개장할 수 있다. 개장은 열어서 딴 데 옮기거나 화장해서 딴 데 옮겨놓는 게 개장이요. 거의 무연 분묘 개장 공고라고 일간신문에 나와요. 간혹 무연 연고자가 파악이 안 되는 분묘는 개장해서 옮겨놓겠습니다라고 일간신문에 중앙 일간신문에 2번 광고 내야 돼. 개장은 열어서 옮겨놓겠다 그 말이에요. 개장할 수 있다면 개장하려고 보니까 내 조상은 아니다. 남의 조상 아니야? 개장을 할 수 있지만 미리 승낙 없이 설치한 사람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몇 개월 이상 기간 정해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3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없이 설치한 당의 분묘 설치자 연고자. 여기도 설치자 연고자 나왔잖아요. 승낙 없이 설치한 연고자 을에게 알려줘라.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를 개장할 거니까 빨리 이장해 가십시오라고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정해서 통보해 주죠. 그럼 통보받고 왔겠네. 3번 승낙 없이 누구의? 갑 토지 소유자, 갑 묘지 설치자, 연구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연구자는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구자에게 갑에게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 주장할 수 없다. 장사법에서는 승낙 없이 나오면 권리 주장할 수 없다. 똑같아요. 4번도. 토지 소유자, 자연장지 조성자, 갑의 뭐 승낙 없이 자연장한 자는 그때 권리 주장한다 못한다. 승낙 없이 나오면 권리 주장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점유나오면 권리 인정하고 있다. 판례란 말이 없으면 장사법에서는 승낙 없이 나오면 권리 주장할 수 없다. 쉬었다 저희.